한 입만 먹어도 행복해지는 밥상을 선사한다.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만능 레시피의 주인공, 인기 요리 연구가 정미경.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요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재료 준비라든지 조리법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은 최대한 끌어내면서 많은 양념을 쓰지 않는 거, 그게 뭐 제 요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쉬운 레시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주인공, 우리 가족의 식욕을 돋우는 정미경표 요리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여러 개 있어도요, 메인 요리가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푸짐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왕에 만드는 메인 요리 맛도 있어야겠지만,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는 제가 하고, 네. 늘 선생님께 좀 떠넘기게 되네요. 자, 오늘은 네. 요즘 사실 배추가 제철이잖아요. 네. 가장 값싸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고, 그래서 배추를 이용을 해서 쇠고기 배추 전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아주 푸짐하겠는데. 네. 뜨끈하고. 예. 네. 자, 소고기 배추 전골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특별한 메뉴. 소고기와 배추가 듬뿍 푸짐하게 즐기는 영양 만점 소고기 배추 전골. 재료 살펴볼까요? 소고기 배추 전골 재료는 소고기, 배추, 불린 당면, 쑥갓, 미나리, 떡, 유부, 무, 다시마, 참치액, 소금, 다진 마늘, 후춧가루. 소스 재료는 연겨장, 설탕, 식초, 간장,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배추 전골. 재료 준비 끝! 자, 정미경 선생님의 소고기 배추 전골입니다. 네. 먼저 밑국물 준비를 좀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무는 그냥 나중에 건더기는 건져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뚱벅뚱벅 배추를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도 같이 넣어줄 건데, 네. 그냥 넣기보다는 여기 가위즙을 좀 주면 좋아요. 근데 요즘 사실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다시마도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끓일 물에 넣을 물에다가 살짝만 적셔주신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네네네. 이렇게 가위즙을 주면 나중에 더 쉽게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면적이 좀 넓으면 아무래도 국물이 좀 잘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고 이제 육수를 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육수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 놓은 상태에서 네, 무하고 다시마를 넣고 그렇게 해서 밑국물을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에 네. 제가 이제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중요한 게 또 오늘 사실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유부 주머니를 만들려고요. 유부 주머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유부 주머니 하면은 속에 잡채, 그죠? 예, 당면을 당면, 이용을 이런 해서 거. 이제 네. 많이 넣었을 텐데 저는 오늘 떡을 넣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야,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유부를 겉에 이제 기름기가 있으니까 데쳐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요 미나리도 같이 데치면은 한번 물 끓여서 쓸 수 있으니까 네. 물을 한번 끓여서 미나리하고 유부를 순서대로 데쳐낼게요. 근데 이제 요 미나리 겉에 있는 잎은 나중에 요걸 이제 묶는 끈으로 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잎은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미나리가 데쳐지면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유부주머니를 묶는 끈이 되지는 그렇죠.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끈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끈은 끈답게. 네. 자, 이렇게
요리를. 너무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여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래도 될까요? 네, 요 정도면 길이가 이제 충분하거든요. 아까워. 그거 이제 나중에 뭐 생채 같은 거 무칠 때 같이 넣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이제 가지가 많을 때는 굵은 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재료를 또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럼 제가 끓는 물에다가 요거를 네. 데치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네. 데치러. 네. 유부주머니 안에 네. 그 떡이 들어가면 네. 기본적인 맛 이상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쫀득쫀득 그 씹는 질감이 굉장히 사실 맛있어요. 네. 근데 당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골에 밑에 또 깔아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 볼게요. 일단 소금을 좀 넣어 주시고 여기에 미나리를 넣고 데쳐냅니다. 네. 네. 뭐 오랜 시간 데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네. 숨이 죽어서 우리가 끈으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끈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데쳐서 이제 식혀주도록 하고 할게요. 미나리는 뭐 생으로도 드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궈서 바로 이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찬물에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유부도 네. 가지고 와서 데쳐주세요. 야, 네. 유부는 굉장히 좀 단단한 두부를 튀겨낸 게 유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익혀진 거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름기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데쳐서 바로 건져주세요. 금방이네요, 진짜. 네. 기름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해서 네. 건져냅니다. 네. 자, 유부도 건져냈어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미나리 네. 건져서 물기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요 물에다가 네. 유부도 한번 헹궈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물기를 꽉 짜주시는 거예요. 네. 꼭 짜내고요. 이제 그 안에 이 가래떡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쓸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가래떡을 넣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납작해진 유부의 네. 한쪽 끝을 가늘게 잘라내주세요. 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벌리는데 가능하면 얇게 자르고 네. 요것도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얘도 이 주머니에 넣으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럼 되네요. 네. 아하. 야, 이걸 뭐 되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도 사실은 가능한 한 조금 잘라내야지 주머니가 네. 나중에 이제 묶으면서 좀 안전하게 묶어지는 거죠. 묶을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주머니처럼 공간을 좀 예, 만들어주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네. 자, 이렇게. 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저는, 좀 아깝다. 그랬더니, 재밌죠? 야, 선생님이 그냥 해결사시네요. 네. 그냥 어차피 이제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래도 구멍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은 잘라내 주셔야지 구멍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공간을 좀 내주고요. 네. 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에 한 4개 정도? 네. 3개에서 4개 정도 떡을 채워요. 3개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좀 전에 미나리로 우리가 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이제 묶어주시는 거죠. 근데 길이가 길면 좀 잘라주시고. 아니, 이게 선생님, 붕어빵도요. 네. 안에 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크림도 넣고, 뭐, 고구마도 요즘은, 넣고, 네. 송편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이게 뭐지?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부주머니도 이게 참, 이 떡이 들어가면, 쫄깃한데? 그쵸. 그래서 네. 뭐 찹쌀떡이 있으면 그래서 찹쌀떡도 넣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네. 사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은행 같은 것도 있으면 볶은 은행도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건 왠지 당면이 맞아요, 들어가 있을 맞아요. 것 같지만 이런 재미도 있죠. 아니, 너무 생각한 대로만 들어가 있으면 또 심심하거든요. 맞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또 그 즐거움이 있는 요리네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먹게 되는 재미도 있죠. 자, 유부주머니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배추 전골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배추를 이용을 해서 배추가 이제 넣어줘야 들어가야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배추는 뭐 들어봤을 적에 무게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네. 사실은 켜가 많은 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배추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무게가 무거운 거는 사실은 때로는 수분만 많은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추를 구입을 하실 적에는 네. 안쪽에 켜가 숫자가 많을수록 사실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배추를 또 그냥 넣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냥 넣는 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볼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위를 잘라내고 나서 켜켜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잎은 오늘은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크기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굵직굵직한 네. 잎으로.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요걸 이제 켜켜로 네. 쌓아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배추를 하나 놓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불고기감처럼 얇게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위에 배추가 거의 다 덮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고기를 그 위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냥 이렇게 아예 그 층층이 쌓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다시 또 어머나. 한 장, 네. 또 한 장. 이거 뭐 샌드위치네요. 맞아요. 네. 같이 이제 그래서 쇠고기하고 배추가 이제 켜켜로 비슷한 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 계속 쌓아주세요. 네. 이거 한 몇 층까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골 냄비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내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만약에 좀 큰 경우에는 네. 요거 이제 층수가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걸로 치면은 한 6개, 7개 정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가능하면 이제 얇게 펴서 준비를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고기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사실 먹으면서 조금 불편하고요. 네. 또 고기 두께가 너무 얇아도 네. 사실 이제 고기 먹는 맛이 좀 덜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께는 보통 이제 우리 불고기 할 때 정도로 네. 두께를 맞춰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배추가 있는 위에는 네. 고기가 항상 같이 있도록 아하. 아, 이거 이렇게 또, 이거 소위 말하는 그, 떼우기도 하시네요. 중간에 좀 빈 부분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추 위에는 네. 고기가 얹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굳이 뭐 한 장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너무 강박관념 갖지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얇게 켜켜로 네. 채워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요. 네. 나중에 이 모양이 이제 그대로 좀 남아있나요? 나중에 네. 모양을 살려야죠. 아, 모양을 좀 네. 살려주시는 또 그 요령까지도 선생님께서 전수를 해주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재밌다. 배추 네. 위에 켜켜로 채워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와 배추를 켜켜로 얹어서 이렇게 여러 개 층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는 요거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써실 적에 그 전골 냄비의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폭을 조절을 해주세요. 네. 이제 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 3cm 정도 잘라주시면 거의 맞거든요. 이거는요? 야, 여기 그래도 얌전하게 그대로 있네요. 썰어. 그쵸, 이제 층층이 쌓은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아예 이제 전골 냄비에 안 칠 거예요. 네네네. 전골 냄비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우선 이제 제일 밑에는 당면을 깔 거예요. 네. 이 당면은 차가운 물에 이제 30분 정도 불려뒀던 당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밑바닥에다 깔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 오, 아, 살짝 눕혀서요? 해주세요. 옆으로 오, 이제 모양이 짚은 진짜 거죠. 멋있어. 자, 여기에 네. 중간 사이에 유부주머니를 하나 놔주시고, 야, 아니 이게 네. 진짜 그 먹는 재미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먹는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켜켜로 사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먹기도 편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쪽을 놔주시고, 유부주머니 하나 놔주시고, 네. 야, 모양도 진짜 멋지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유부주머니 하나 놔주시고, 어머나. 이렇게 이제 돌려주시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약간 모양이요. 네. 꽃 모양처럼. 약간 이제 모양도 꽃 모양 같은 느낌이 나고 네. 원래 이제 밀푀유라고 해서 이제 뭐 천겹으로 만드는 네, 네. 그런 요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푀유 전골이라는 말도 사실 이제 별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배추 고기는 뭐 전골에 들어가는 걸 많이 봤는데 네. 모양만 이렇게 해도 진짜 멋지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제 육수 끓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육수에 간을 해서 여기에 붓고 이제 끓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육수를 준비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요거. 진짜, 다시마랑 무가 아주 그냥 시원한 국물을 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그 육수를 그냥 부어주세요. 제가 여기 혹시 네. 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얌전하게. 요거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요거 네. 모양 예쁘게 잘 내놓은 건데. 예? 흐트러지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끓이다 보면 배추에서 또 수분이 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넣으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너무 물이 많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완전히 잠기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잠길락 말락 할 정도까지만 해서 네. 요거를 이제 불 위에다가 네. 얹어서 이제 끓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네. 이거 진짜 그냥 먹기 아까울 정도로 진짜 모양이 멋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와, 세상에. 자, 그러면 요게 끓을 동안에 제가 소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도 찍어 먹을 네. 그 소스.